예를 들어 이런 것도 그냥 앞에서 계속 했던 거거든요. 예, 얘가죠. 이 아이가 얘가 필요 조건이래요. 그럼 얘가 어디로 온다 했어요? 네, 무조건 뒤로예요. 근데 이제 요 조건 또 뭐예요? 2차 부등식 풀면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2까지죠. 얘가 앞에 오겠죠. 이걸 푼 거예요. 얘는. 얘이면 이거다. 이런 얘기는 또 뭐였어요? 얘가 얘를 포함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양쪽 끝에 문자가 있는 경우 뭐 조심하라 했죠? 이런 거는 딱 봐도 가운데가 0이야. 그렇죠? 사실 0을 중심으로 퍼져 나가는 느낌이에요. 이런 애들. 그러니까 양 끝에 문자가 있는 경우는 딱 두 가지라 했어요. 길이가 일정하든지 빼보면 상수가 나와. 빼보면. 지금 빼보면 상수가 아니잖아. 빼면 상수라는 얘기는 길이가 일정하게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인 거고, 이런 경우에는 상수가 아니다. 그러면 어떤 중심 하나로, 예를 들면 이게 꼭 이렇게 안 생겨도 뭐 1-k, 1 더하기 k 이런 게 범위면 어쩐 거예요? 1을 중심으로 퍼져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도 0을 중심으로 나가거든. 얘가 포함을 하려면 누가 기준이 되겠어요? 마이너스 a 쪽이 기준이 돼서 이런 식이 돼야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4보다 작아져야 된다. 근데 없죠. 빠져 있거든요. 얘는 마찬가지 또 얘기해요. 등호가 되나요? 지금은 안 돼. 되죠? 얘가 여기 오면 포함 안 하나요? 이런 정도 되면 지금 포함해야 되거든요. 필요 조건에 포함하죠. 둘 다 비었거든요. 얘가 마이너스 4가.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얘가 그 뭐예요? 4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에서 4까지 이렇게 되면 얘가 얘 포함 안 하냐고. 포함하잖아요. 그럼 맞는 거죠. 그러니까 등호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얘 아직도 헷갈리면 어쩔까? A는 4 이상이 범위가 되게 되고 양수 A의 최소값 4입니다. 뭐 애초에 이게 이런 범위가 되려면 양수가 돼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이 필요 충분 조건이란 말은 보통 문제가 나오면 좀 쉬울 때가 많아요. 어쩐다? 양쪽이 그냥 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x는 3이잖아요. x는 3이에요. 왼쪽은. 필요 충분이면 보통 이런 식으로 쓴다 했죠. 왔다 갔다 다 된다. 근데 이게 사실상 어떤 느낌이다? 같다라고 하시면 되거든요. 이쪽은요. x제곱 ax 더하기 b는 0이에요. 그럼 얘가 이런 느낌. 얘가 해가 보통 몇 개야? 2개죠. 그 중에 하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고. 얘도 x는 3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같은 말이니까. 그렇단 말은 이 2차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얘를 전개를 하시면 a가 마이너스 6이고 b가 9가 나와야 되는 얘기가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3하고 4가 있어서 3이면 되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고. 같다.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런 얘기 같은 얘기니까 그런 얘기가 될 거고. 얘는 뭘까요?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에요. 그럼 얘도 Q는 X가 뭔 거죠, 지금? A 더하기 2인 거죠? 구해보시면. 이거면 P죠. 그러니까 P가 뒤에 와야죠. 근데 P도 6이고 18이잖아요. 그러니까 2에서 X가 뭐라 했죠? 18, 6이죠. 이건 거거든요. 이거면 얘가 돼야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마찬가지예요. 포항강에 예를 돼야 되니까 얘가 요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려면 그 정수 A니까 뭐부터 되겠어요? 2가 되려면 마이너스 4인가요? 아니죠. 얼마? 0이죠. 0. 0부터 A가 정수 A는 0, 1, 2, 3, 4, 4까지. 여기까지 돼야지 여기에 포함이 될 거 아니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몇 개인가요? 5개인가요? 정수 A의 개수는 5개다. 뭐 이런 식이 되겠어요. 이거는 어떨까요? not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요. 그러니까 not Q면 P여야죠. 얘가 충분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앞에 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not Q면은 이거 여집합하면 뭐예요? Q 여기죠. 미안해요.
x가 a보다 작다죠. 이러면 이거 낙q면 q가 이거면 그쵸? 이게 뭐 이거 풀면 크단가요 또. 이건 좀 귀찮지 이렇게 되면. 예, 여기에 얘가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여러분 해보면 이제쯤 되면 크다 쪽이면 어떻게 하죠? x 빼기 2가 마이너스 10보다 작거나 10보다 크거나로 풀렸거든요. 1차여도 그쵸? 그거 풀기가 좀 귀찮죠. 그러니까 작다 쪽이 좋잖아요. 요것도 2차처럼 절대값이 있어도. 그러니까 요걸 봤으면 대우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것도 활용을 할 때. 뭔 얘기냐? 이것도 돌려버려. 다만 대우할 때 꼭 등호는 꼭 빼셔야 돼. 이거 돌리는데. 예, 그리고 얘는 또 어때요? 다시 x가 a 이상이 되게 되겠죠. 요걸 보이시는 게 좋아. 요거는 또 어째? 예, 이렇게 되는 걸 보이시는 게 더 좋다고. 예.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에서 10이니까 마이너스 8에서 x가 12까지 나오거든요. 이러면 x가 a 이상이 얘를 포함을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얘도 어때요? 마이너스 8에서 12. a 이상, a가 여기 있겠죠. 그럼 a 이상이니까 이렇게 포함을 해야 될 거야. 그러니까 a가 이번에도 마이너스 8보다 작다가 맞아요. 마이너스 8은 되나요? 안 되나요? 되냐고 하는 건 뭐예요? a가 마이너스 8이 돼서 여기 와도 이게 얘가 요거를 포함을 하냐고 묻는 거죠. 포함을 하나요? 이거는 얘가 들어가 있으니까 되죠. 이것도 되죠. 여기 이렇게 와도 포함하는 관계죠. 얘는 안 들어가고 a가 마이너스 8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지금. 그래서 얘도 돼요. 지금. 예, 이런 범위가 돼요. 실수 a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8인 거예요. 내가 만약에 생각을 순간 잘못해서 이렇게 썼다고 해도 아 이건가? 실수 a의 최대값은 뭐예요? 이러면 아니죠. 아니죠. 실수 a라 했어요. 없는 거예요. 그럼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야죠. 이제 정수 a의 최대값이면 마이너스 9가 맞죠. 네, 맞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로도 판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순간 잘못 생각해서 등호 뺐어도 이런 게 일종의 힌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실수 a의 최대값이 이러면 없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8.1인가요? 마이너스 8.01? 뭐 이런 거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끝도 없어가지고 가까이 오는 거는 없습니다. 최대값이 이렇게 되었을 때.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얘가 맞고요. 네, 최대값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8이에요. 네, 등호가 들어가 있어야 실수 a는 최대값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얘는 이렇게 돼 있다. 뒤에는 그 얘기죠. 요거 제가 한번 해봅시다. P는 Q에 기한 충분 조건이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P가 앞에 있는 거니까 얘가 얘를 포함을 해야 돼. 왜? 마이너스 3에서 A까지가 있고 그쵸? B에서 5까지가 있으면 얘는 안 들어가네. 얘가 이렇게 돼야 돼. 그죠? 네. 그거 어때요? 보시면 B는 마이너스 3보다 작아야죠. A는 5보다 또 작아야 돼.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거는 돼요? 지금 안 되죠. 지금 또 이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얘 칠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되면 포함을 해요, 지금. 안에 거를. 얘가 칠해져 있는데. 얘는 마이너스 3이 돼도 비어있죠. 얘가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거 여기가 마이너스 3이 써지는 얘기거든.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건 요 범위가 마이너스 3에서 5가 된다는 거라고요. 그럼 얘가 얘를 포함을 하냐고요. 이쪽이. 왼쪽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등호가 되면 안 돼요, 지금. 더 작아야만 하는 거고. 여기는 어때요? A가 5보다 작아야 되는데 A는 5가 되나요? 얘가 여기 오면 얘도 포함을 안 하게 되거든요. 지금 그쵸? 포함이 안 되게 돼. 얘가 비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냥 이거네. 둘 다 안 되니까. B는 마이너스 3보다 작고 그렇죠? A는 5보다 작고 근데 마이너스 3보다는 크대. 이렇게 돼야 되나? 그럼 답에 이렇게 써 있으려나?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어째요? P는 Q에게 필요 조건이면 얘가 뒤로 가죠. 그렇죠? 그래서 반대 상황이 나오죠. 마이너스 3에서 A가 있는데
얘가 포함을 하고 있는 거죠. B에서 5까지. 이제 아까랑 반대잖아요. 얘가 마이너스 3보다 B가 커야 되고 5보다 A가 커야 돼. 근데 이거는 둘 다 등호가 되죠. 얘가 여기 와도 이거 들어가는 거죠. 얘가 들어가고 얘가 비어 있으니까 안쪽에 있는 게.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죠. 여기 이렇게 와도 밖에가 더 큰 거죠. 얘도 5가 가능해요. A가. 보시겠습니까? 물론 A가 된다는 건 A가 여기 오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이거예요. 얘도 B가 5보단 작다 했죠. 이걸 써줘야 되나? 예, 뭐 이렇게가 답이 되는 것 같은데요. 맞추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좀 B 아마 제로죠. 이거 달고 나올 문제는 아니지 않나. 예, 조금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앞에랑 비슷해서 그냥 두 문제 합쳐놓은 거니까 이렇게 되지라고 하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맞추기 힘들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얘도 필요충. 그래, 얘도 그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에요. 그럼 P면 Q이다. 이게 참으로 성립을 하는 거고, Q는 R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하면 R은 서로 스몰 R 이렇게 되는데 진리집합은 그러니까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야? P는 Q에 들어가야 되고 R이랑 어쩐다 했어 아까? 네, 같아야 돼. 이게지. 그죠? 요것만 알면 쉽죠. 얘도 이 P가 4인데 4가 여기 있어야 돼요. 그리고 Q랑 R은 어째요?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4가 여기 있어야 되니까 A 제곱이 4던지 아니면 4A가 4던지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인데 A가 2거나 마이너스 2거나 혹은 A가 이제 1이거나 여기서 나오는 거. 그쵸? A가 예를 들어 2면 4고 8이죠. 그러면 얘랑 같겠어요? 1이 없잖아요. 같아야 되는데 Q랑 R이랑. 그쵸? 마이너스 2도 비슷해요. 4랑 마이너스 8인데 또 1이 없죠. 그러니까 A가 1인 것 같아요. 왜? A가 1이면 얘가 4죠. 그쵸? 1이면 얘가 4예요. 1이고 4. 그럼 1이 있죠? 그럼 B가 뭐겠어요? 4가 돼서 둘이 같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A가 1이고 B가 4인 이런 경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요것만 파악하시면 오히려 앞에 문제가 더 어렵지 이거는 좀 쉽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이제 진짜 증명이에요. 저번에 이거 한번 했어요. n제곱이 짝수면 n도 짝수다 이랬어요. n의 제곱이 짝수면 이걸 지금 보이래요. 그러면 이게 맞긴 맞아요. 맞으니까 보이라 했겠죠. 제곱을 한 수를 짝수인 수를 생각을 해보세요. 36이라든지 100이라든지 있죠? 그럼 원래 그 루트 씌운 그 n도 짝수인가요? 6, 10? 근데 언뜻 생각하면 그렇지 않겠어요? 짝수를 제곱해야 짝수 나오지 않아요? 홀수를 제곱하면 어떻게 돼? 홀수 나오지, 그렇지? 근데 그걸 보이라는 거야. 이게. 보이라고. 어떻게 보일 거야? 몇 개 써주고 이렇게 되거든요? 할 거야? 그러니까 그렇잖아. 그건 보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걸 할 때 제일 먼저 까다로운 게 제곱이 짝수다 이런 말을 이제 몇 개 숫자 써놓고 써줄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수업에서도 이거 얘기했었는데 일단 대우예요. 왜? n이 어쩌면 n제곱이 어쩐다라고 하는 게 좋아요. 네, 근데 이게 대우를 할 거면 n이 짝수가 아니다, n제곱이 짝수가 아니다 이걸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n이 짝수가 아니면 뭐예요? 이제 기본 자연수 n에 대해서 짝수가 아니면 홀수죠. 자연수니까 n이 대전제가 자연수인 거고 n이 홀수면 n제곱이 뭐? 짝수가 또 아니어야죠. 홀수다 이걸 보이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얘기했거든. n이 홀수일 때라고 하면 n을 보통 어떻게 논다 했지? n이 2k 빼기 1로 이거는 왜냐면 이렇게도 놓고 이제 좀 덜 보이는 거 이렇게도 나요. 다만 이건 좀 k가 달라져요. 이건 k가 1부터야. 그러면 1이지 2 넣으면 3이지 3 넣으면 그냥 홀수들을 다 나타내는 방법인데 요건 뭐겠어요? 0부터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 1이 들어와요. 안 그러면 똑같이 1부터 해요 라고 하면 얘는 3부터가 돼서 홀수 1이 빠지게 되거든요. 이런 증명의 가장 그거는 일반적인 얘기를 빠짐없이 하셔야 돼요. 모든 수에 대해서 다 된다는 걸 얘기를 해야 되니까 요 한 가지가 되게 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선생님이 그래 확인한 거예요. 얘는 이번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이거 해야 돼요. K를 내 맘대로 쓰면 안 돼요. K는 뭐다? 자연수다. 1부터 넣어야 1, 2, 3을 넣어야 얘가 1, 4, 5, 7 이런 홀수가 된다 이 얘기. 이해가십니까? 예, 그랬을 때
n 제곱은 뭐죠? 2k 빼기 1의 제곱이죠? 그럼 뭐가 돼요? 4k 제곱 빼기 4k 더하기 1이거든요. 그럼 이제 선생님이 얘기해 주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보이고 있거든. 그러면 이 수는요, 홀수인가요? 판단할 수 있나요? 이거 홀수인가요? 홀수거든. 왜? 네, 홀수일까요? 왜 홀수일까요? 그러면? 네, 이거 플러스 1 때문이에요. 왜요? 요거는 아마 짝수겠죠. 왜? 4 곱하기 뭐잖아요. 4로 묶은다 치면 4 곱하기 무슨 수잖아요. 그쵸? K제곱이 K보다 클 거고 아마. 그러니까 양수고 4 곱하기 뭐면 짝수죠. 그것다 1을 더했대. 그럼 뭐야? 홀수인 거지. 그렇지? 근데 그렇게 쓰기엔 또 그렇잖아요. 4로 묶어놓고.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일반적으로 쓰는 게 4가 아니에요. 4로 묶여져도 2로만 묶어요. 네, 요렇게. 2 곱하기 무엇 더하기 1이니까 이거는 이제 뭐다 진짜 홀수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2 곱하기로만 합니다. 여기도 보이시죠? 2로만 묶은 거. 4로 되지만 2로만 묶으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나에 지금 뭐 와야 되죠? 우리 1 와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n제곱이 홀수다. 그래서 주어진 명제 우리 대우한 거거든요, 원래. 이게 대우를 이용한 증명인 거예요. n이 홀수면 n제곱이에요. 근데 이거 반대도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명제 자체가 n제곱이 홀수면 n이 홀수겠지. 아까 얘기했잖아, 처음에. 그치? 제곱이 홀수면 원래 수도 홀수지. 근데 그걸 보려고 이제 대우를 하면 어떻게 될까? n이 짝수면 n제곱이 짝수다를 하면 n을 뭐라고 넣는다? 2k 뭐 이런 걸로 넣는다는 얘기. 2k 빼기 1이나 2k 더하기 1이 아니고 2k. 예, 요렇게. 이제 좀 더 발전을 해봐. 예, 뒤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명제가 우리가 보여야 될 게 n이 이제 막 대우랑 해보고 하니까 n이 3의 배수이면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n을 뭘로 넣을까? 3의 배수랑 3k 이런 식으로 넣는 거예요. 이게 3의 배수가 아니면 이런 얘기가 나오면 3k가 아닌 거죠. 그건 뭘까? 3k 더하기 1, 3k 더하기 2 이런 꼴이에요. 뭐냐면 나머지가 1이거나 2인 수예요. 3으로 나눠서.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이든지 1이든지 2잖아요. 그쵸? 0이면 3의 배수죠. 그게 3k 꼴인 거고 나머지가 1인수가 3k 더하기 1, 나머지가 2인수가 3k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나요. 좀 이제 고급 스킬이에요. 거기서부터. 그래서 한 문제 했고요. mn이 이제 서로서 이건 집합이 아닙니다. 자연수일 때 서로서면 뭐죠? 공약수가 1인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mn이 서로소 관계. 이면 m 또는 n이 홀수래. 이게 이거는 생각도 힘들어요. mn이 서로소인 거 하나 생각해봐. 뭐 생각했어? 두 수가 서로소인 거. 2, 3 좋아요. 2, 3이에요. 그럼 보세요. 2나 3이 둘 중에 하나가 이게 홀수인가요? 홀수죠. 3이 홀수였죠. 그쵸? 네. 다른 거 좀 더 큰 수, 뭐 10하고 뭐 있을까? 17? 이런 것도 둘 중에 하나는 홀수, 되는 것 같아. 되니까 하라고 했겠지. 근데 결론에 또는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보이기가 힘들어요. 네, 이게 둘 중에 하나가 홀수가 된다는 걸 이걸 써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당연히 결론에 홀수가 있는 경우를 대우를 많이 씁니다. 왜? 얘를 부정할 거 아니야. 앞으로 오면서. 그럼 뭐가 돼? 그리고가 돼. 그리고가 더 쉬워요. 우리가 인식을 하기에는. 지금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m이 홀수, 거나 n이 홀수인 거죠. 그러니까 얘를 통째로 부정해서 앞으로 오면 m이 홀수가 아니고 n이 홀수가 아니다가 되거든요. 그쵸? m이 홀수가 아니면 뭔데? 짝수이고. 보세요, 벌써. 뭔가 증명하기 좋거든. m이 짝수이고 n이 짝수이면 이 되는 거예요. m이 홀수거나 n이 홀수였는데 이거 부정하시면 m이 짝수이고 n이 짝수이다가 되게 돼요. 이거면 mn이 얘는 뭐가 될까요? 서로서가 아니다. 네, mn이 서로서가 아니다. 이걸 보이시면 돼요. 아시겠나요? 이것도 아까 했잖아요. mn이 n도 짝수고 n도 짝수예요. 그러면 m을 뭘 넣는다고? 2k 이런 거 넣는다. 네, n도 2k 이러면 안 돼요. 그럼 둘이 같은 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k를 썼으면 2l 뭐 이런 식으로. 뭐 l이든 m은 있지. 뭐 L이든 S든 T든 뭐 이런 거 A든 B든 뭐 이런 거 쓰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뭐라고 써야 될까? 2, 4, 6, 8, 10 이렇게 돼야 되죠. 자연수니까. 그러면 K는 또
자연수인 거예요. 1부터 넣어봐야 돼요. L은 자연수여야 돼, 역시나.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K하고 L에 따라서 얘들이 짝수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됐죠? 그러면 MN이 서로소가 아닌가?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잖아요. 아까처럼 제곱을 하거나 하는 것도 아니거든. MN이 서로소가 아닌가 이러면? 아니지. 왜? 둘 다 짝수잖아. 그러면 최소한 약수가 뭐가 있어? 2가 있잖아. 그쵸?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면 N과 N은 뭐 MN은 공약수인 이건 쓰라 했잖아. 네모 채우기가 아니고 2가 존재하므로 MN은 서로소가 아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쓰시는 거예요. 격식을 좀만 갖춰서 말같이. 그래서 얘 대우가 참이니까 원래 명제도 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여기 보이시죠? 주어진 명제 대우가 참이므로 주어진 명제 참이다. 맨 마지막 한 줄 더 써주거든. 그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게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 대충 어떤 느낌인지. 예, 요게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귀류법.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이라 귀류법은 되게 써지는 내용이 거의 같아요. 귀류법이라고 하는 게 결론을 부정을 해서 네? 그 모순이 나오는 걸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모순이 뭐예요? 뭐뭐이면 뭐뭐다 뭐 이걸 보이고 싶은데 결론을 부정한단 말이 Q가 아니면 아니다, P가 아니든지 전제 있죠. 아까 뭐 N이 자연수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모순이 나는 거예요. Q가 아니라고 해봤더니 예를 들면 P가 아니든지 아니면 N이 자연수가 아니든지 아까 같은 명제라고 하면 아시겠습니까? 근데 방금 얘기했지만 Q가 아니면 전제 모순이 아니고 P가 아닐 때가 꽤 되거든요. Q가 아니라고 하면 P가 아니다가 대우랑 똑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써지는 게 좀 거의 비슷해요. 시작하는 말과 끝맺음이 다를 뿐이지. 얘는 대우는 뭐다. 근데 대우가 참이니까 주어진 명제가 참이다. 이런 식으로 시작과 끝을 맺는다고 하면 얘는 Q가 아니라고 하면 뭐뭐에 대해 모순이다. 이런 식으로 끝을 맺게 돼요. 그래서 주어진 명제는 참이다. 이런 식으로 써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귀류법용 전용인 명제들이 좀 있어요. 뭐 루트이가 무리수라든지 뭐 이런 식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만 좀 따로 해놓으면 이 앞에서 했던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랑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솔직히 얘기해서. 네, 그렇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그쵸? 이거 루트이가 무리수인 거 이게 제일 먼저거든요. 항상 이게 귀류법으로 보인다고 하면 이따가 조금만 이따가 보인다 하고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이거를 귀류법으로 보이래요. 그 917번. MN이 짝수면 얘기했죠. 결론에 또는이 있으면 어쩐다고? 보통 보이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론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된다? M 또는 N이 짝수가 아니라고 하면 이게 뭐죠? M이 짝수가 아니고 N이 짝수가 아닌 게 된다니까? 그러면 MN이 짝수라는 거에 모순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랑 비슷하다?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랑 거의 유사하게 돼요. 한번 써보자면 이거부터 얘기했죠. M 또는 N이 짝수가 아니라고 하면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이걸 조금 중화시키면 N과 N 모두 짝수가 아니라고 하면이에요. 짝수가 아니면 뭐죠? 또 홀수인 거죠. 홀수라고 가정하면이나 홀수라고 하면 이 첫 문장에 오게 되죠. 아시겠습니까? 이건 대우라는 말을 쓰지 않는 것뿐이지 대우를 구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다시 얘기하지만. 그래서 모두 홀수라고 가정을 하면 아까 했잖아요. MN이 모두 홀수면 빼기 1이죠 이번에도. 그러면 N이 이제 2L 빼기 1이다. K하고 L은 둘 다 뭐다? 자연수다. 비슷한 거예요. 아까 다 한 거에서. 그래서 이제 뭘 할까요? MN이 짝수라 그랬었죠. 근데 MN이 구해보시면 이렇게 했을 때 구해보면 2K 빼기 1
2L 빼기 1이잖아요. 그럼 이거 전개를 해보면 4KL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L 더하기 1이야.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것도 뭔 것 같아요? 지금. 네, 왜? 이거 또 뭘로 묶을까요? 4가 아니고 4로 된다고 해도 2로만 묶는다. 2 곱하기 무엇 더하기 1꼴은 얘는 홀수다. 그렇죠? 이거는 mn이 짝수라는 가정의 모순이므로 이 명제가 참이다라고 mn이 짝수라는 가정의 모순이므로 m 또는 n이 짝수라고 했던 처음 게 맞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게 돼요. 뭐 주어진 명제는 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쓰던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명제는 짝수, 홀수라든지 뭐 배수 이런 얘기들은 다시 얘기하지만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랑 거의 유사하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근데 얘기했듯이 아까 이런 거 이제 따로 외워야 돼. 루트 2가 무리수다. 네, 요거를 증명을 하려고 해요. 규류법으로. 유명한 증명이거든요. 예, 거의 교과서나 이런 데도 자주 나오는 거고. 그러면 이 마찬가지 규류법이라고 하면 루트 2가 무리수가 아니라고 하면이거든. 무리수가 아니면 뭔데? 유리수인 거예요.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는 다 썼어요. 루트 2가 무리수가 아니라고 가정하면 루트 2는 유리수다. 뭐 이런 식으로. 루트 2가 유리수면 선생님 이것도 자주 얘기하는 거죠. 유리수는 무슨 수라고? 분수야.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수를 그 유리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루트 2가 유리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도 뭘로 쓸 수가 있어? 분수로 쓸 수가 있어요. 아마 옆에 있는 이 말이 뭘까요? mn이 서로서인 자연수다. 정수다. 자연수, 양수라고 하고. mn이 서로서인 자연수다. 이 말이 뭘까? m분의 m으로 내가 썼는데 루트 2를 분수라고 했으니까 유리수라고 했으니까 mn이 서로소. 약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기하분수라고 하죠. 흔히 그 초등학교 때 보면 기하분수라고 가정한 거예요. 약분이 더 이상 안 되는 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모든 분수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다고 하면 이제 뭘 하냐?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걸 넘겨요. 이거니까 그래서 양변을 제곱을 해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거 한번 잘 보세요. n제곱 보세요. n제곱. n제곱은 지금 짝수인가요? 홀수인가요? 이러면 짝수죠. 왜? n제곱이 짝수예요. 왜? 2 곱하기 뭐잖아요. 이것도 n제곱이 2 곱하기 m제곱이니까 n제곱이 짝수야. 우리 아까 했죠. 이러면. 그러니까 이게 세트로 많이 나와요. 뭐냐면 그냥 이것만 잘 나오지 않아요. 선생님 묻고 싶어. 대우를 이용한 증명, 규류법 잘 이해를 하고 있는가? 그럼 제일 처음에가 뭐 나오냐면 보통 잘 나오는 유형이 가로 1번. 예, 그 다음을 증명하세요가 대문제고 가로 1번. 아까 했죠. m제곱이 짝수면 m도 짝수다를 대우를 이용해서 보이세요가 먼저 나와요. 예, 그걸 대우를 이용해서 우리 아까 했잖아요. 했어요. 가로 2번 이것을 이용을 해서 루트 2가 무리수임을 규류법으로 보이세요. 라고 보통 많이 해요. 왜? 지금 필요해요. 아까 그 명제가. n제곱이 짝수였죠, 지금. 그럼 뭐가 짝수라고? n이 짝수예요. 우리 이거 아까 보였어요. 그러니까. n이 짝수예요. 그러면 n을 이제 짝수니까 뭐라고? 2k라고 내가 놨어요. n은 2k다. n이 짝수니까 k는 이제 자연수가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또 다시 여기에 넣어요. 다시 넣어요. 그러면 제곱하면 뭐가 되죠? 4k 제곱이 되죠. 그러면 m제곱이 양변 2로 나누면 2k 제곱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번엔 m제곱이 뭐가 돼요? 2 곱하기 k 제곱이니까 m제곱이 또 짝수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 또 나오죠. m제곱이 짝수면 뭐가 짝수라고? m이 짝수인 거예요. 그건 자 이렇게 보고 보니까 n이 아까 뭐라 그랬죠? 짝수라 했어요. 지금 여기 결론. m도 짝수예요. 이러면 m하고 n은 서로 솔까요? 아니죠. 2가 공약수죠. 그쵸? 이게 모순이죠. 뭐가 모순이에요? mn이 아까 서로 소라 했거든요. 처음부터. 기하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분수라고 생각을 하고 쓰고 가정을 해봤더니
기하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인 거예요. 서로 소인 분수로는 나타낼 수가 없어.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이것은 n과 n이 서로 소인 것에 뭐가 된다고? 모순이 돼요. 규류법은 항상 그러니까 이 말이 있어야 돼요. 이게 형식이에요. 대우를 이용한 증명, 규류법. 그리고 이제 2학년 때 가면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배우거든요. 법이에요, 법. 우리가 뭐 하는 민법, 뭐 형법 이런 건 아니지만 형식을 꼭 지켜야 돼요. 증명법은. 이게. 이런 형식을. 뭐라고 가정을 했더니 모순이라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가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모순이에요. mn이 서로서인 거에 모순인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고 무리수가 되는 거죠. 네, 따라서 무리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증명하게 돼요. 여기 네모 좀 보시면 보세요. 아까 2m제곱 n제곱 보이시죠? n제곱이 짝수니까 n도 뭐라고? 여기 들어올 말이? 안 듣고 있어? 짝수죠. 네. 그래서 n을 뭘로 놨어? 2k로 놔서 다시 집어넣었더니 m제곱이 2k가 돼서 2k 제곱이 돼서 m제곱이 짝수니까 m도 짝수다. 가, 나 둘 다 짝수네요. 그쵸? 그리고 근데 이것은 mn이 뭐라는? 서로소라는 가정의 모순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루트 2는 무리수다라고. 네모 넣기로 생각하지 마시라 했어요. 이게 나오면은 거의 쓰기로 나와요. 아니면 안 내던지. 네모 넣기로 나오면 쉽다 생각하고 푸시면 돼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이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정말 많이 나오는 증명 중에 하나예요. 얘기했죠. 뭐랑 엮은다고 아까 얘기했던 이거. 지금은 그냥 이렇다고 해버리고 있죠. n제곱이 짝수면 n이 짝수다. 루트 2가 무리수인 거 보이는 건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거 하실 줄 좀 알아야 되고 잘 보세요. 네모만 채우지 말고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써봐 하면 쓸 수 있어야 된다니까. 진짜로. 근데 이것도 조금은 나중에 일이니까 이거는 917번 아까 했고요. 여기 나오네요. 여기 나오네요. 방금 했더니. 이것도 이제 귀류법으로 하라고 하는데 아까 얘기했죠. 이런 류의 명제는 다 뭐다? 대우를 이해한 증명이랑 거의 똑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n제곱이 3의 배수면 n도 3의 배수인 걸 보이라고 하는데 시작은 좀 다르죠. n이 3의 배수가 아니라고 하면 가정하면 일어나 아니라고 하면 이라고 시작을 하게. 그렇죠? n제곱이 3의 배수일 때 n이 3의 배수가 아니라고 가정을 하면 이건 모순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얘기해요. 뭐가 모순일까? n제곱이 3의 배수가 안 되는 거죠. 아까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n이 얘는 또 빼기로 썼어요. 3k 빼기 1. 이게 우리 나머지 정리에서 조금 나왔는데 3k 빼기 1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나머지가 얼마? 2인수예요. 얘가. 3k에서 1을 뺐잖아요. 그럼 나머지가 2겠죠. 그러니까 3의 배수에서 1을 뺀 수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3의 배수 뭐 했어요? 3, 6, 9. 거기서 1씩 빼봐. 2, 5, 8. 나머지 얼마야? 2인 거야. 얘들은. 아시겠죠? 그리고 또 이거 또는 n은 뭐다? 3k 빼기 2다. 이게 나머지가 1인 수예요. 3, 6, 9에서 2씩 빼봐. 1, 4, 7. 이게 나머지가 1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들을 어떻게 해요? 제곱을 해봐요. 예, 첫 번째, 두 번째가 이게 증명할 때 흔히 쓰는 I 기호인데 1번, 2번이에요. 첫 번째 n제곱이 이제 n이 3k 빼기 1이면 아까 선생님 썼는데 9k 제곱 마이너스 6k 더하기 1이니까 얘가 3으로 묶으시면 3k 제곱 마이너스 2k가 있고 더하기 1이 있다. 얘는 3의 배수가 아니라는 거죠. 3 곱하기 뭐 더하기 1이니까. 그리고 얘도 또 어때? n이 이제 3k 빼기 2꼴이면 n제곱은 이제 9k 제곱 마이너스 12k 더하기 4거든요. 아까 얘기했죠. 이런 건 어떻게 묶는다? 3으로 묶는데 4가 1까지 해서 1로 쪼개요. 3 더하기 1은 4. 아시겠죠? 묶을 수 있는 만큼 묶고. 이것들은 1번, 2번에서 n제곱은 둘 다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인가요? 둘 다. 1인 거죠? 이게 여기 1이 들어와야 돼요. 아시겠죠? 3의 배수가 그러니까 어쩐다고? 나머지가 1이 나오니까. 3의 배수라고? 아니라고. 아니다. n제곱이 3의 배수라는 가정의 모순이니까 n은 3의 배수다. 이런 얘기. 근데 여기 쓰고 있는 이 내용은 또 얘기하지만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랑 아예 똑같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럼 뭐가 달라? 여기 처음과 끝이 다른 거예요.
이게 모순이다 이런 말이 없고 가정하면 이런 말이 없어요. 처음에 대우를 써놓고 증명을 하게 되죠. 그때는. 아시겠습니까? 예. 이제 어쨌든 대우를 이해한 증명이랑 귀륙법은 했어요. 근데 그 다음도 절대부등식입니다. 예. 그때 얘기를 한 게 여기서 주로 하는 게 우리한테 이런 걸 보이라고 해요. A가 B보다 큰 걸 보이라고 해요. 그럼 뭘 한다 했죠? 주로? 예, A에서 B를 빼요. 그래서 뭘 보여요? 0보다 크다는 걸 보이는 거예요. 이걸 쭉 계산을 하는 거예요. 쭉 계산을 하고 해봤더니 왜 뭐가 나왔어? 보통은 제곱수야. 예, 그러면 0보다 크잖아. 그치? 제곱이니까. 얘는 0 이상이다. 뭐 했더니 A에서 B를 빼봤더니 0 이상이라고. 그러면 A가 B보다 크다는 걸 보여요. 제일 경계해야 될 게 뭐라 했어요? 이양하지 마세요. 그건 된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나한테 이걸 보이라고 했는데 빼서 0보다 크다는 것부터 쓰시면 얘가 얘보다 크니까 이게 뭐가 돼? 이걸 큰 걸 보여라고 했는데 얘가 얘보다 크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아시겠죠? 얘가 얘보다 크다는 걸 보여. 그러니까 빼보니까 0보다 크더라니까? 그러니까 이거 봐봐. 0보다 크지? 그러면 B가 넘어가면 이제 A가 B 이상이 돼.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논리인 건데 이양하지 마세요. 점수를 제일 많이 깎이는 게 이게 나왔을 때 이 타임이에요. 그러니까. 아시겠어요? 이항은 언제 한다? 제일 마지막에. 네, 제일 마지막에 하시는 거.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거든요. 그 앞쪽에서 나왔었어요. 이게 되는 거를 보이래. 이게 A, B, X, Y가 실수기만 하면 이게 무조건 성립을 해요. 근데 이게 어떤 부등식이라고 했어요? 얘는 사실 주인공이 어디라고? D쪽이야. 어떤 1차식이 있어요. X와 Y에 대한. 얘를 제곱을 하면 항상 얘는 작아요. 뭐보다? 계수끼리 제곱한 걸 더하고 X제곱이랑 Y제곱을 더한 거 이거보다 항상 작아요. 이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에요. 앞쪽에 보면 있습니다. 수업도 했고요. 근데 이걸 보이래요. 그러니까 보이래. 그래서 그때 아마 수업에 했을걸. 내가 이거 간단히 했을 텐데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어쨌든 이게 얘가 얘보다 항상 크다니까. 놀랍게도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뭘 보인다고? 여기에서 좌변에서 우변을 빼본 거예요. 보이라고 하니까. 뺐더니 얘가 뭐가 되고 뭐가 되고 뭐가 돼서 0 이상이 되게 돼. 이걸 보이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뺐더니 어떻게 되는데요? 전개해야죠. 이건 진짜 전개하시는 거예요. A제곱 X제곱, A제곱 Y제곱, B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이 있고 여기 전개한 겁니다. 이쪽은요. 마이너스 A제곱 X제곱, 마이너스 2ABXY 마이너스 B제곱 Y제곱이 됐어요. 전개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보니까 비슷한 게 있지 않았어? 요런 애들. 예, 또 뭐 있죠? B제곱 Y제곱. 나머지는 똑같은 게 없어요. 근데 이거 잘 보세요. A제곱 Y제곱, B제곱 X제곱. 이렇게 있거든요. 얘들이 사실은 이런 애들이죠. AY의 제곱. 그리고 얘는 뭐죠? BX의 제곱. 마이너스가 있고 2가 있고 AY 곱하기 BX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결합법칙, 교환법칙 다 되니까. 곱셈 어차피. 얘를 쪼개서 이렇게 쓴 거예요. 왜 이렇게 썼는지 알겠죠? 이거 제곱식이에요. 네. 뭐 빼기 뭐? AY 빼기 BX의 제곱입니다. 근데 얘는 0보다 크지 않나요? 0 이상이지 않나요? 얘가 0이 될 수는 있죠. 둘이 똑같으면. 그쵸? 그래서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뭘 먼저 썼을까? 예, 그래서 이제 어째요? 얘를 쭉 빼봤더니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한 줄, 얘를 한 줄 더 써주는 거예요. 이게 된다. 뭐 한 거죠? 이항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0 이상이 됐으니까 이항한 거예요. 그래서 한 줄 더 썼어요. 근데 항상 물어보는 게 뭐다? 등호가 있으면 등호가 언제 된지를 물어요. 등호, 요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호는 생각해보세요. 얘하고 얘가 는 뺐더니 뭐가 된 거지? 0이 됐을 때가 등호거든요. 같다고 하는 건. 그쵸?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언제 0이에요? 얘가. AY랑 BX가 어째요? 같을 때죠. 그래야 0이 나오죠. 그래서 등호는 원래는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잘 안 쓰거든. 이거일 텐데 여기 보세요. 벌써 분수 나오고 난리거든. 왜 분수가 나올까? A를 이렇게 나누고 B를 이렇게 나눈 거야. 그러니까 A분의 X가 이게 들어갈 게 뭐다? B분의 Y인 겁니다. 맞죠?
여긴 참 네모를 잘 뚫어놨는데 뭐냐면 이 과정을 전부 이해하고 있어야 얘를 채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아시겠어요? 빼서 0보다 크다라는 거를 보인 거예요. 지금 0 이상이다라는 거. 보통 그래서 크다를 보일 때는 이런 식으로 제곱식이 오고 작다라는 게 오른쪽이 크다라는 걸 보일 때는 뺐더니 마이너스 제곱식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럼 제곱에다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0보다 작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보일 때가 많아요. 아시겠습니까? 예. 자, 또 하나 더. 이거는 뭐였죠? 뭐였죠? 산술기하 평균이라고 해서 A와 B의 산술 평균이 이거다. 우리 흔히 쓰는 평균이에요. 둘이 더해서 2로 나누잖아. 그렇지? 내가 예를 들어 한 과목이 70점이고 72점이야. 예? 그러면은 평균이 얼마야? 71점이지. 그게 흔히 얘기하는 산술 평균이에요. 그럼 기하 평균이란 건 뭐냐면 둘이 곱해서 루트를 씌운 겁니다. 70과 71을 곱해요. 아까 산술 평균이 얼마였죠? 71점이었죠? 둘이 곱해서 그러면 4,970인가? 뭐 요 정도 되고 그거에 루트를 씌우면 70점 얼마 아니야? 이거? 그쵸? 누가 커요? 산술 평균 쪽이 커요. 실제로 수를 넣어봐도. 그러니까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이 있을 때 항상 얘가 크다는데 사실 그런 느낌으로 쓰지 않아요. 얘는 이까지 이항을 해서 A 더하기 B가 요거인 걸 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둘 다 그리고 양수일 때만 쓸 수 있어요. 아까는 실수여서 다 쓸 수 있는데 A, B가 양수일 때 둘이 더한 거는 둘이 곱해서 루트 씌워서 2 곱한 것보단 커요. 언제나.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언제나 그래요. 항상 그렇다니까. 생각해봐. 뭐 있어? 3하고 9래 얘가. 그러면 더하면 얼마야? 12지. 둘이 곱하면 얼마야? 2 루트 27이야. 이거 4 들어가면 뭐가 돼? 루트 108 되죠. 얘는 루트 144고 얘가 크죠? 그 어떤 양수 두 개를 넣어봐. 분수든 뭐든 간에 상관없어요. 양수기만 하면. 무조건 이게 성립을 해요. 그럼 왜 그럴까? 보이라고 우리한테 이제. 아시겠습니까? 왜 그런지 보이라고. 그러면 얘도 원래는 이게 이 산술기하 평균의 증명의 특이한 점은 뭐냐면 루트가 있으면 보통 제곱을 해서 빼요. 얘도 사실 그래도 되거든요. 루트나 절대값이 있으면 보통 제곱을 해서 빼요. 이게. 왜냐하면 그냥 계산하기가 힘들거든. 루트나 절대값이 있으면. 그래서 왜냐하면 절대값을 제곱하면 안 한 거의 제곱이랑 똑같다고 했거든요. 절대값 없는 거의 제곱이랑 똑같다고. 여기 A면 이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제곱을 해서 빼. 왜냐하면 얘들이 양수니까 가능해요. 이게. 이따 나중에 나오면 다시 얘기할게요. 근데 얘는 루트가 나옴에도 그냥 증명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디로 했죠? 예, 요걸로 했죠. 이걸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제곱 없이 간다고 하면 여기서 여기를 빼겠죠? 얘도. 그래서 쭉 가보니까 얘도 0 이상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뭘 했어? 통분을 해요. A 더하기 B에 그러면 2가 생기죠. 이렇게 되거든. 근데 이것도 잘 보세요. 결국에는 뭘 많이 만든다 했어. 0보다 크다는 얘기를 하고 싶으면 우리가 지금 이 빼기식이 뭐 제곱식인 걸 많이 보여요. 빼기식이 보통은. 지금도 그래요. 제곱식이에요. 아시겠나요? 2분의 A는 루트 A의 제곱이죠. 그죠? B는 루트 B의 제곱이죠. 여기 그리고 2 루트 A, 루트 B가 있잖아요. 여기. 루트 AB. 그쵸? 그러면 얘는 뭐의 제곱이겠어요? 네, 루트 A 빼기 루트 B의 제곱인 거죠. 제곱을 해서 2로 나눠봤자 어쨌든 간에 얘는 0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맞는 거예요. 이제 밑에 한 번 더 써주면 되는 거고 항상 뭘 물어본다고 끝에? 어째 졸려. 아까 둘 다. 그래서 묻는 거야. 아까 제일 끝에 뭐 했어? 그 코시-시바르츠 부등식 증명하고도. 이 등호가 달려있으면 어쩐다고 언제 등호가 성립하는지 항상 물어요. 뻔해요. 예, 여기 있죠. 예, 이게 네모가 없어도 보통 써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계셔야 돼요. 얘도 그렇죠. 그러면 얘가 0 이상이라고 한 건 얘가 뭐가 될 때? 0이 될 때가 등호인 거예요. 0이. 근데 이거 0 된다고 하면 루트 A가 루트 B일 때죠. 그쵸? 루트 A가 루트 B면 A는 B 아닌가요? 얘들 양수니까 아까 처음에 생각했듯이. 등호는 A는 B일 때 성립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도 A는 B. 그러니까 지금 요 식에서요. 사실 요 식을 더 많이 쓰는데 어쨌든 요 식에서 이게 같을 때가 있어요. 아까 70, 70 해볼까?
70점, 70점이면 산술 평균 몇 점이에요? 70점이죠. 더해서 2로 나누면. 근데 70점, 70점이면 4,900. 루트 4,900도 얼마예요? 70이죠. 그러니까 둘이 같은 거예요, 이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평균의 의미로 쓰지 않는다 했어요. 어떤 두수가 있을 때 그거의 합이 얘보다 크다는 걸 더 많이 했을 때 써요. 그래서 우리 앞쪽에 문제가 x가 양수예요. 이런 거에 최소값을 구하래요. 이런 문제를 할 때 많이 쓴다고. 아니, x가 양수야. 알겠어. 1, 뭐 2.1, 3분의 5 이런 거 다 넣어. 다 넣어서 가장 작은 값이 뭐냐니까. 알기 쉬워? 모르죠. 근데 우린 알아요. 뭘 하면. 산술기하 평균을 쓰면은 얘 둘이 더한 거는 얘 둘이 곱하면 얼마야? 1이지. 그러면 얘가 얼만데? 2 이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한번 의심나면 해봐. 여기에 뭐 아까 얘기했잖아. 뭐 100, 1000, 만, 뭐 2931 이런 수 아무거나 넣어서 너무 계산하기 힘들다. 아무거나 넣어서 계산해봐. 2보다는 커요. 예, 둘이 똑같은 얘랑 얘가 그러면 등호가 언제 된다? A, B가 지금 이거죠. 그러니까 둘이 곱해 이 둘이 같을 때 그럼 x제곱이 16. x는 양수니까 x가 4일 때 4 넣어봐. 그러면 1 더하기 1에서 2지. 이때가 최소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거보다 더 작은 값은 안 나와요. 죽어도. 이게 이 절대부등식이 어떻게 보면 수학적인 좀 위대함이에요. 상상이나 합니까? 솔직히 지겨운 얘기고 공감이 안 가겠지만 생각을 해보시라고. 이런 식이 있어요. 여기다 그 어떤 양수를 넣던지 2보다 안 크다인가? 그게 왜 그러냐고. 그걸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분수류의 식, 약분이 되는 수에 약분을 해서 이쪽이 상수되는 이런 식들에서 최소값을 찾을 때 얘를 굉장히 많이 써요. 평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중요한 식이에요. 수능에도 잘 나옵니다. 요거는. 근데 얘 문제는 뭐냐면 이제 여러분은 이 단원을 처음 배우시지만 쉬워요. 누구나 알아요. 나중에 가면. 근데 눈치를 못 채. 왜냐? 최대값, 최소값 하면 뭔 생각이 나요? 네, 2차함수 최대, 최소가 최우선. 그 다음이 2학년 올라가면 미분해서 구해요. 함수로 다루는 게 제일 이본이에요. 2차함수는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똑같아요. 3차함수, 4차함수도 그래프를 그려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끊어. 여기가 제일 높고 여기가 제일 낮죠? 이런 식으로 찾아요. 그러니까 함수로만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이런 걸 주고서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면 모르는 거야. 몰라봐. 그러니까. 자, 이거를 이제부터 산술기하로 푸세요 하면 다 푼다고. 근데 그걸 몰라봐.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수능까지 잘 나와요, 얘가. 비율로 치면 최대 최소의 한 7, 80% 이상이 아까 얘기한 그런 미분이나 그 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하는 얘기면 산술기하가 한 10%에서 2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소수니까 작다고. 사회적 약자라고 한마디로. 네? 그래서 잘 못 알아채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거를 지금 우린 증명을 했고요. 그 등호가 성립할 때가 두 수가 같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때입니다. 아까 얘기했었죠. 실제로 그러잖아. 2 이상인 건 알겠는데 언제 2냐니까. 그럼 x분의 4랑 4분의 x가 a하고 b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둘이 같을 때 x값을 찾아보시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여기에 그런 거예요. 절대값이 나왔죠.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실수입니다. 내가 실수를 했다는 게 아니고 A, B랑 실수라고. 자, 이거 맞나요? 언뜻 여러 가지 한 두세 가지 경우 수 넣어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거 맞나요? 절대값 A랑 절대값 B를 더하면 A 더하기 B보다 항상 큰가? 그렇지 않겠어요? 대부분 어떤 경우 마이너스 3하고 2면 5죠. 근데 둘이 더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이면 절대값은 1이거든. 그치? 근데 이거 같을 때도 있지 않아? 등호가 달렸잖아. 언제 같지? 아주 쉽게 2랑 3이면 같지? 양쪽 5로. 혹은 또 뭐 있지?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이어도 2 더하기 3 되고 마이너스 5가 돼가지고 이것도 같아. 그러면 이거 아까 마이너스 3이랑 2인 경우에 이쪽이 컸단 말이야. 그치? 근데 부호가 같을 때는 아마 같은가 봐. 이게. 대충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겠죠? 등호는 언제? 부호가 같을 때인데 그걸 보통 뭐라고 표현한다 했지? A, B가 0보다 클 때. 등호가 달렸지. 0 이상일 때.
이렇게 표현을 한다 했어요. 부호가 같다. 이게 답이 올 거야, 이따가. 근데 그렇게, 아니, 이건 좀 쉽잖아. 아까 같은 느낌들이 아니잖아. 이상한 부등식들이 아니죠. 이건 몇 개 넣어보면, 맞아, 그러겠지라고 이게 짐작이 되거든. 그러면 다른 마이너스 7하고 마이너스 8은 또 해봐야 돼? 아니잖아. 이거 같겠지. 그때는. 그치? 마이너스 7하고 8은, 이쪽이 크겠지. 7 더하기 8이니까. 근데 증명하래. 그러면 뭐 해야 돼? 빼야 돼. 근데 얘는 얘기했죠. 절대값이 있으면 어쩌라 했어? 제곱을 해서 빼요. 이 논리가 뭐냐면, 이번에도 마찬가지. 이게 여기까지, 요건 좀 더 나중에, 여기까지 하고 싫 테니까 좀만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왜 이렇게 애들 졸린지 모르겠는데. 둘밖에 없는데. 그래? 갑자기 나 현타 오네. 둘밖에 없는데. 잠 오면 안 돼요. 예. 자, 우리 반에, 반이 몇 명 되지 않지만, 반에 에이스들이잖아. 그치? 민수보단 네가 나을 거 아니야. 시원이보단 네가 나을 거 아니야. 에이스들이잖아. 자, 요걸 보이는데 여기에 하고 여기에 절대값이 있어요. 루트니까. 근데 그 둘의 공통점이 뭐냐면 한번 물어볼까? 루트 A라는 수가 있어. 이거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아니야, 양수가 맞아, 태희. 뭐 생각했지? 마이너스면 실수가 안 돼, 허수야, 걔는. 얘가 음수가 되려면 무조건 달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생각보다 많이들 헷갈려 하시거든. 얘가 모른다고 많이 대답을 하세요. 근데 얘는 이렇게 해서 무조건 음수, 양수예요. 그러면 절대값도 어쩌죠? 무조건 양수죠. 얘도 무조건 양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둘 다 양수일 때는 사실 쓸 수 있는 거예요. 꼭 루트나 절대값이 아니더라도. 뭘 쓰냐면 제곱을 해서 빼보는 겁니다. 왜? 그냥 빼봤자 별 의미가 없지 않아요? 계산이 안 되죠, 더 이상. 이거. 그쵸? 막 경우 나눠야 되거든. 난리 치거든. 제곱을 해서 뺄 거야. 그랬더니 쭉 계산을 이걸 또 해봤더니 얘가 0보다 크대. 그러면 사실은 A가 B보다 큰 게 아니고 뭐지? A 제곱이 B 제곱보다 큰 거죠. 근데 A, B가 둘 다 뭐라 했어? 양수면 제곱 뗄 수 있지. 이게 양수란 보장이 없이 이게 그러니까 원래는 얘가 뭐야? 얘가 1이고 마이너스 3이면 얘가 크지만 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2고 1? 얘가 제곱을 했을 때 얘가 그냥 원래는 얘가 크잖아. 플러스 쪽에. 근데 둘 다 양수라면 그냥 뗄 수 있는 거야. 이런 논리로 지금 보이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곱을 해서 뺀 수는 절대값이나 루트일 때 그런 이유가 뭐라고? 둘 다 양수일 가능성이 크니까. 이게. 근데 지금 더하기지만 이런 거는 항상 양수인가? 아니잖아. 절대값이 있더라도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둘 다 양수라는 보장이 있었을 때만 얘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지금은 할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뭘 할 거다 나는? 더하기 요거 제곱에서 얘 제곱을 빼볼 거예요. 근데 얘기하지만 예를 들어 이거 전개하면 절대값 A 제곱이 뭐랑 같다고? 그냥 A 제곱이랑 같고 절대값 B 제곱이 그냥 B 제곱이랑 같고 대신 이건 남죠. 이건 남습니다.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가 남아요. 그대로는 한꺼번에 쓸 수가 있어.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 옆에도 얘 얘기했죠. 이거랑 같은 게 뭐라고 크냐? 이거예요. 없어져도 상관없어요. 언제나. 생각해보세요. 이것도 그냥 그런 값다가 아니고 진짜 이거랑 이건 진짜 같나요? 같죠? 얘가 양수니까요. 어차피. 얘도 양수로 만들어주는 애고. 그렇죠? 그래서 진짜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역시나 얘가 이렇게 바뀌고 전개를 하시면 마이너스 2ab 이렇게 돼요.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서 그럼 보시다시피 요거 없고요. 요거 없어서 남는 게 2 가로로 묶어내죠. 이거 빼기 이거거든요. 자, 얘는 그냥 어떤 수고요? 거기에 절대값을 씌운 수예요. 그쵸? 그럼 누가 큰가요? 얘는 그냥 수고요. 그러니까 AB로 보시지 말고 큰 A 같은 걸로 보시라고. A고 얘는 절대값 A예요. 한마디로. 그럼 누가 커요? 둘 중에. 절대값 쪽이 무조건 크죠. 크거나 같죠. 그럼 뺐을 때 어느 쪽 0 이상이 될 거란 얘기예요. 예,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된 거예요. 얘를 제곱을 해서 빼봤더니 이렇게 0 이상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좀 더 논리가 필요해요. 여긴 생략을 했는데 사실은 뭐가 큰 거라고? 네, 얘가 얘보다 큰 거예요. 사실.
빼서. 근데 이게 둘 다 양수니까 없애서 이 식이 되는 거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얘기했죠. 등호가 언제 성립하냐면 얘가 0 이상인 걸 보였을 때 얘가 0이 될 때야. 그러니까 절대값 AB가 AB 될 때거든. 절대값이 그냥 없어졌네. 그러면 언제 이렇게 그냥 없어졌어? AB가 어쩔 때 0보다 클 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지워버렸는데 우리 아까 이거 뭐라 그랬어? AB가 0 이상일 때가 올 거라고 했거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거 맞춰서 네모에 맞춰 쓰면 되는 거고, 얘는 언제일 때? 예, 요거일 때라고 보통 많이 되게 돼요. 우리 이거 언뜻 생각해도 이때가 같았잖아. 뿔 뿌리거나 마마하면 같았던 것처럼. 그쵸? 예. 영상을 지금 보시는 혹시나 분들도 이 과정이 되게 어렵습니다. 쉽나요? 얘는 쉽대요. 예, 얘는 쉽답니다. 예, 근데 되게 어려워요. 직접 꼭 추천은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이렇게 잘 안 하시던데, 요거 네모 채우지 말고 직접 해보세요. 그게 최고예요. 그 몇 번 하면 해요. 예, 근데 그렇게 안 하거든. 네모만 채우려고 하니까 이게 다음에 이 문제를 다시 만나거나 비슷한 유형의 다른 걸 만나면 또 새롭게 돼. 네모가 없거든, 그때는. 하려고 하면 네모 위치가 달라져. 그러니까 이거 증명 이론 이거 보지 마시고 선생님이 여기 한 거랑 같이 빈 종이에다 다시 해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